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코스피 시장 기관의 매도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주춤하자 시장도 조용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매수 물량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그 강도가 예전만큼은 못한데요. 이렇게 지수가 연속 상승을 펼치면서 기관을 중심으로 한 차익 매물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에 따라서 지수는 하루하루 움직임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나흘 만에 매수하면서 710선까지 돌파를 했고요. 1%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 모시고 오늘 사봐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멘토를 소개해드립니다. 가치투자의 전략을 더한 플러스 알파 매매의 달인 오현진 멘토 오늘 함께합니다. 네,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네,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감이 조금 더해지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단기적으로 둔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럴 때 연기금과 개인 쪽에서 매수 물량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제 시장에서 좀 선방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 수준에서 지금 흔들린다라고 해서 지수가 이제 하방으로 방향을 잡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유동성 효과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실적도 괜찮고 국내 기업의 실적도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악재보다는 호재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모습들, 그러니까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민감한 모습들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 상승 흐름 지속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는 쪽으로 나가시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은 여전히 확대되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유하신 종목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수익 챙기시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AS를 받아볼 차례인데요. 오현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바로 열어봅니다. 네, 오현진 멘토의 포트폴리오가 열렸습니다. 3월 25일에 담았던 LG이노텍 조금 아쉽지만 2% 손실이고요. 서원인텍이 지난 14일에 손절가를 터치해서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4% 손실입니다. 휴캠스 3.4% 손실, 지난주에 담았던 효성 ITX가 벌써 4%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비해서 조금은 아쉬운 수익률인데요. AS를 받아볼게요. 네, 서원인텍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있어서 밀렸었던 종목들이 아무래도 그 종목이 나빠서 밀렸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지금 핵심적인 테마 이슈들, 예를 들면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 혹은 중국 관련주, 화장품주 등에서 약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원인텍 같은 경우에도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간 흐름들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하방 이탈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하면 다시 한번 반등 모멘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1분기 실적이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를 깼었기 때문에 이탈 관점으로 매도 관점 좀 대응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LG이노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은 저번에 이제 그 외국인의 수급이 꺾이지 않는 한은 이제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외국인이 다소 매도 전환으로 흐름을 전환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음봉이 떨어지면서 빠른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데 LG이노텍도 역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인 모멘텀에는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역시 서원인텍과 마찬가지로 IT 부품주죠. 이제 IT 대형주라든지 부품주가 최근에 흐름이 좀 좋지 않으면서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약하다. 역시 이제 손절가는 아직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10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부근이거든요.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탈 전까지는
홀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휴캠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의 수혜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음봉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거래량이 대량적으로 동반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탄소 배출권 시장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되면 언제든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언급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시해드렸었던 손절가는 24,500원입니다. 역시 현재 관점에서는 24,500원을 하향 이탈하지 않는 한 보유 관점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장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효성 ITX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 부분의 모멘텀 여전하기 때문에 한번 담아가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외국인의 수급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은 아직 뭐 큰 시세가 나온 거는 아니에요. 근데 뭐 점진적으로 방향은 우측 상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여전히 흐름은 무리가 없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종목들의 AS를 모두 받아봤습니다. 종목, 기업들의 개별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시장 주동 상승 업종 트렌드에서 약간 비껴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외됐던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그대로 홀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궁금해집니다.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세일즈 종목은 액세스 바이오네요. 네.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 중에서 약간 비껴갔던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지금까지 많이 담겨 있었던 아쉬움이 있으셨나 봐요. 시장 상승을 강하게 이끌었던 제약 바이오주 가운데 말라리아 진단 키트 세계 1위 업체 액세스 바이오를 들고 오셨는데요. 시장 상승을 주도했다는 건 맞습니다만 그런데 앞으로 이 제약 바이오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가 시청자분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약과 바이오주가 굉장히 강했고 네. 오늘도 이제 뭐 개별 종목도 예를 들면 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궁금하신 건 이제 지금 관점에서 제약과 바이오주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저는 추가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상반기에는 제약과 바이오 업종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그 글로벌 바이오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같이 뭔가 이제 뭐 임상에 들어갔다고 해서 혹은 뭐 신약이 뭐 나올 기대감이 있다고 해서 반짝 반등하고 반짝 수급이 없어지는 이런 제약과 바이오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신약 개발 성과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전까지의 기대감만 가진 것과 다르게 성과를 보여주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고령화 문제가 한국 사회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본 사회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아메리카 국가도 이제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면서 젊은 인력들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라든지 이런 소수의 국가군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고령화 추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글로벌 의약품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최근에 뜨거운 것, 특히 뭐 셀트리온이 급등을 하면서 보여줬었던 게 바이오 시밀러 부분의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그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은 확실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장려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바이오 시밀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독일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이 지금 의료보험 때문에 재정난을 좀 겪고 있어요. 근데 바이오 시밀러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최소 5년간의 고성장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글로벌 헬스케어 트렌드가 치료보다는 예방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이 예방 시장은 치료 시장보다는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전의 제약과 바이오주와는 다른 차별화된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다. 국내의 지원도 뒷받침되고 있죠. 국내에서 바이오 산업에 3,400억 원에 대한 지원 결정을 했고 뭐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에 이런 바이오 제약 분야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가능성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련 산업군의 성장력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과 바이오주 이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두 가지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진출 모멘텀, 두 번째는 신약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약 업체들이 거의 저성장이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매년 제약 시장이 1, 2% 정도밖에는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약과 바이오주를 보든지 간에 해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경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액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이 바로 이 경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제약과 바이오 업종은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바이오 종목이 조정받으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던 종목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제약과 바이오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업종 내 순환매가 진행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 모멘텀의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액세스바이오는 말라리아 진단 키트를 주로 만드는 업체인데요. 어떠한 모멘텀에 주목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결국은 말라리아 진단 키트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출이 잘 나오고 있냐 혹은 앞으로 잘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세스바이오는 일단 본사가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본사의 그 상장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게 하는 KDI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탁증서 방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말라리아라는 것이 암컷 모기에 의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퍼지는 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걸리고 있고 실제로 말라리아에 감염돼서 사망하는 사람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이런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노력들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프리카에서 연간 약 2억 명의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감염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매년 우리나라 인구의 4배에 가까운 인구가 말라리아에 걸리고 있다.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전염성이 빠르고 대중적인 질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라리아 진단 키트는 연간 3억 개가 사용이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근데 그 중에서 동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사용되는 이 말라리아 진단 키트 3억 개 중에 1억 개는 동사가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표를 제가 보시면요. 그래서 말라리아 진단 과정에 대해서 한번 그 표를 준비해 봤는데 저렇게 채취를 합니다. 혈액을 채취해서 이제 진단 키트에 올려놓고 관련된 시약을 넣으면은 20분이라는 표시가 있죠. 20분 후에 이제 말라리아 진단 그 감염인지 아닌지 여부를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것이다. 말라리아 진단 키트라는 것은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말라리아가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WHO의 정책으로 말라리아 감염자가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라리아 감염자가 감소를 하니까 말라리아 진단 키트 시장도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진단 키트는 걸렸는지 걸렸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환자가 감소한다고 해도 진단 키트의 사용은 견조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 말라리아가 국제기금 글로벌 펀드에서 올해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말라리아 진단 키트가 개별 단가가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주로 걸리는 지역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나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소득이 낮은 계층의 국가들에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는 좀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의 지원금이 확정이 되어 있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말라리아 관련된 지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수주를 약 120억 이상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매출 전망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매출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말라리아 진단키트 부분의 매출 성장세도 주목해 볼 만하지만, 요즘에는 이 새로운 신규 진단키트 쪽으로의 수익성도 만만치가 않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액세스바이오는 지금은 말라리아 진단키트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갑자기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이 G6PD 진단키트입니다. 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라리아 진단 키트로 말라리아 검진을 해서 그러면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하면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면 가장 좋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말라리아에 감염이 된 환자 중에서도 이 G6PD 결핍증에 걸린 환자에게 말라리아 치료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간혹가다 사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말라리아에 걸렸는지 일단 진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G6PD 결핍증에 걸렸는지를 또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6PD 결핍증 진단 키트의 매출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액세스바이오의 신성장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G6PD 결핍증 진단 키트는 동사만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바로 이 진단 키트는 열대지방에서 사용이 가능한 유일한 제품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경쟁사업계는 그 상품이 온도에 따라서 조금 한계가 있나 봐요. 사용 한도가 한계가. 그렇죠. 그래서 이 온도에 따라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WHO의 인증을 거쳐야 되는데 네. 그 인증을 통과한 것이 이제 액세스바이오의 이 진단 키트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표에서 보시는 대로 지금 말라리아 감염자 수를 보시면은 이 가장 높은 막대 그래프 바로 네. 아프리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뭐 온도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네. 말라리아 진단 키트 특히 이 G6PD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이제 그 적용할 수 있는 키트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고 액세스바이오가 이런 물량들을 모두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동남아 5개국을 대상으로 제품을 등록했고 수주에 대한 등록을 진행 중입니다.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G6PD 진단 키트는 말라리아 진단 시장과 함께 동반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굉장히 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G6PD 진단 키트 시장은 말라리아 진단 키트 시장 대비해서 거의 한 4배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같이 성장하는데 왜 이 시장이 훨씬 크냐? 진단 키트의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진단 키트보다 이 G6PD 결핍증 진단 키트가 가격이 4-5배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판매에 따른 그 단가도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이제 매출 확대 기대감 여전히 가져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시는 대로 이제 말라리아 진단 키트 시장이 연평균 54%의 상당히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결핍증 진단 키트 시장도 함께 커질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G6PD로만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80억 원 정도, 내년에 110억 원 견조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실적 가시성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말라리아 진단 키트뿐만이 아니라 신규 진단 키트죠. G6PD 쪽으로도 수익성이 기대가 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제약주, 바이오주 내에서도 액세스바이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모멘텀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제약주 내에서는 여전히 저평가권의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제약업종 내에서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는데 올해 예상 EPS를 봤을 때 PER이 약 30배 수준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약과 바이오주의 평균 PER이 약 50배 정도 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80배까지도 육박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액세스바이오는 이제 부채 비율이 15%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부채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율은 약 4,000%에 육박합니다.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 이 펀더멘털이 튼튼한 제약주는 중소형사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네. 액세스바이오는 펀더멘털적인 측면도 견고하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주가의 하방을 강화시켜주는 요인들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말라리아 진단 키트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G6PD 결핍증 진단 키트의 매출이 더해지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HPV 진단 키트가 2분기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이제 여성분들께 걸리는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앙아시아를 시작으로 매출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저희 뒤로 지금 실적이 나가고 있는데 올해 예상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지난해 상당히 눈에 띄게 부진했어요. 단기순이익 특히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좀 많이 창궐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말라리아 진단키트 시장이 약간은 위축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저효과까지 반영되면서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말씀해 주신 대로 12년, 13년까지는 증가했다가 14년에 급감하는 모습이었지만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약 2배 정도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148억 정도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었던 가장 좋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보시면 지금까지 100억 원을 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2012년, 13년 대비는 물론 특히 작년 대비해서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이 1분기 실적 시즌이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 1분기에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된 실적에 사상 최대 실적까지 낼 수 있는 엑세스바이오인데요. 자, 차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요? 네, 엑세스바이오 흐름 한번 잠깐 볼 텐데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엑세스바이오는 큰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어야 현 시점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2015년, 그러니까 올해 1월과 올해 3월쯤에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두 번에 걸쳐서 강력한 매수세가, 신규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거래량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이 장대 양봉에서 매수했던 어떻게 보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여전히 본 종목에 머물러 있다.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가 12,350원이라는 주가 자체가 이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양봉의 중간값 혹은 중간 이하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에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다시 한번 엑세스바이오의 모멘텀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현 시점에서 저점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추세를 깨지 않고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제가 매수가는 12,000원에서 12,500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12,350원이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도 접근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이 가격에서 한 번 혹은 두 번에 나눠서 매수하시는 것도 방법적으로 나쁘지는 않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작은 제약주들이 거래량이 없어서 매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만 원대를 넘어가 거래량도 24만 주에 육박합니다. 매수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않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크게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다. 수급과 별개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목표가는 14,0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00원은 이전에 고가를 기록을 했을 때 걸렸었던 가격이에요. 사실 실적에 대한 모멘텀만 제대로 붙는다면 전 고점인 15,800원까지도 금방 다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1차적인 고점 목표가로 14,000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1,1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00원도 아니고 11,100원인 이유는 이전에 저점을 찍고 반등했었던 가격이 딱 11,100원입니다. 그리고 대량 거래량, 두 번의 장대 양봉의 거래량을 모두 하단 이탈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손절가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평가돼 있는 바이오주, 엑세스바이오 오늘의 주인공이었는데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엑세스바이오 매수 가격은 12,000원에서 12,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들어가실 수도 있겠고요. 현재 가격도 가능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4,000원, 손절 가격은 11,100원 정해 주셨습니다. 멘토님,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강연회 준비하신다면서요? 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제 강연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이제 동부증권 을지로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2번 출구로 나가셔서 전방 100m면 바로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제는 이제 5월 시장 전망과 수급주 매매법 공개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여러 종목들 그리고 5월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요일에 있을 오현진 멘토님의 강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오현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수익률은요,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종목 세일즈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